여러분, 혹시 설 명절날 며느리로부터 스팸 세트를 택배로 받으며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을 품었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68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첫걸음은 작았지만 그 발자국은 결국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렬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야 할 시간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명절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 명절을 보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영순 씨입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가족의 사랑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더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날이었습니다. 몇 해 전 설날,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떡국을 끓이고 가족들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아들이나 손주가 왔나 싶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놓인 건 단지 커다란 스팸 세트 상자였습니다. 옆에 있는 메모에는 간단한 며느리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도 좀 쉬려고 합니다. 선물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건강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순간 영수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켰고 아들이 대학에 가서 새 출발을 할 때도 묵묵히 뒷바라지했죠.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는 부족한 게 있을까봐, 손주를 낳았을 때는 육아를 도우며 자신의 시간을 모두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스팸 세트로 명절을 마무리해야 한다니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SNS에 적힌 며느리의 글은 영순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효율적으로 며느리를 집어 던지고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시간. 그 글을 읽는 순간 영순은 차마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희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기대한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홀대한 가족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 후에도 영순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 단 몇 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엄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도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부담이 된다는 현실을 깨닫게 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친구 수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수키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영순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명절에 무슨 일 있었니?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팸 세트, 유럽 여행 사진, 그리고 아들의 무심한 태도까지. 수키는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순아,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잖아. 이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할 때야. 그 말은 영순의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 전에 공예와 수공예에 재능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그 꿈을 포기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수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조차 잊어버렸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그녀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 새로운 시작은 늘 낯설고 두렵습니다. 영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친구 수키가 소개해준 문화센터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강의실에서 그녀는 혼자 나이든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첫 수업이 시작되자 영순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예 수업에서 강사가 간단한 장신구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결혼 전까지 수공예와 디자인에 흥미를 느끼며 소소한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로 바쁜 삶을 살면서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창작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가사일과 가족을 위해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녀의 손끝은 다시 생명을 얻은 듯 움직였습니다. 금속을 다듬고 비즈를 엮고 색을 조합하는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작품을 완성한 날 그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손에 쥔 작은 팔찌를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강사는 그녀의 작품을 보고 놀라워하며 칭찬했습니다. 이건 정말 수준급이에요. 혹시 이런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해본 건 처음이에요. 강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하신다면 더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사랑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것에 매달리기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수업에서도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수강생들과 강사들은 그녀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이며 그녀는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취미로 끝날까?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고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의 작품을 본 한 동료 수강생이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작품들 한번 시장에 내보는 게 어때요? 분명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제가 만든 걸요? 그 동료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수제 작품에 열광해요. 특히 이렇게 정성이 담긴 건 더 좋아하죠. 그 말을 듣고 영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못해? 도전해보자.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 결국 그녀는 동료들의 응원 속에 첫 플리마켓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사람들 앞에 내놓는 순간 그녀는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런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서도 본 적 없어요. 다른 작품도 보여주세요. 그날 그녀는 몇 개의 작품을 판매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니, 이게 꿈이 아니라니. 그녀는 오랜만에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이렇게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순 씨 대단하죠? 영순 씨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처음 플리마켓에서의 성공은 영순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죠. 영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순은 플리마켓에서 만난 몇몇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정교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뭔가 부족해. 그녀는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을 한쪽에 쌓아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플리마켓에서는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을 준비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예쁘긴 한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비슷한 걸 더 싸게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영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플리마켓을 마친 뒤 그녀는 팔리지 않은 작품들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냥 멈추는 게 나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친구 수키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키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번에 완전히 실패했어. 사람들 반응도 별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키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순아, 실패는 새로운 배움의 시작일 뿐이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조금 더 버텨봐. 내가 보기엔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영수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키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올렸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 나는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야.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마음껏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위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스스로의 열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한 지역 행사에서 열리는 더 큰 플리마켓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긴장과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키의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 플리마켓에서 그녀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본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정말 처음 봐요. 특별한 선물로 딱이에요. 제 친구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작품이에요. 혹시 더 많은 제품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그날 그녀는 많은 작품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고객들로부터 대량 주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종로 삼가 주얼리 총판 관계자가 그녀의 작품을 눈여겨보고 다가왔습니다. 이 작품들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 회사에서 협업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 말을 들은 영수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걸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작은 성공들에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는 자신의 작품에 점점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플리마켓에서 시작해 소규모 공방과 협업 계약을 맺었고
이제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브랜드 영스 주얼리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독특한 감성과 정교한 손길이 돋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며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작품을 알리기 위해 지역 플리마켓과 공방 쇼케이스에서 작품을 전시하며 꾸준히 고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활동이 알려질수록 과거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이 그녀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플리마켓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던 영순 앞에 낯익은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사돈 정숙과 며느리 소연이었습니다. 정숙은 다가오며 비아냥거리듯 말을 던졌습니다. 사돈, 이런데도 나오시네요? 요즘은 공예를 하신다면서요? 소연도 그 말을 거들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멋지세요.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고 영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삶을 살아가는 게 즐겁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드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숙과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지?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던 불필요한 부담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품의 완성도와 고객들에게 진심을 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SNS에서 한 고객이 남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스 주얼리에서 산 목걸이를 착용하고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운이 담긴 작품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작품이 단순히 장신구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영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삶에서의 도전과 회복,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유명 디자이너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영수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말하고 평가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제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실패와 상처를 넘어선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 영순이 스스로의 가치를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지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 영스 주얼리는 이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스토리와 개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녀의 작품에서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보면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요. 영스 주얼리의 디자인은 마치 제 이야기를 담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은 그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객들에게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종로 3가의 한 주얼리 총판 관계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순 대표님, 저희와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표님의 브랜드와 우리의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은 그녀에게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작은 규모에서 내가 직접 모든 걸 관리했는데 이 정도로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 끝에 수키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넌 이미 많은 걸 이뤘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 말에 힘을 얻은 영수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더 많은 작품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겠다는 목표를 넘어 자신의 브랜드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디자인은 너무 복잡해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비용이 예산을 초과했어요. 더 저렴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은 나만의 가치를 담고 있어. 이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결국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영스 주얼리는 전국 대리점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SNS와 각종 언론 매체는 그녀의 성공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명절날 스팸 세트를 받으며 홀로 외로웠던 한 여성이 이제는 월 2,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디자이너로 거듭나다. 이런 주목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공방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실험하며 시간을 보냈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룬 성공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답변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서와 화해, 진정한 관계를 되찾는 법. 영순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그녀를 둘러싼 가족들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소연과 사돈 정숙은 그녀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돈 정숙과 며느리 소연은 영순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들의 말투는 어딘가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런 성과를 내시다니요. 어머니, 이제는 완전히 유명인이 되셨네요. 저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겠어요. 그들의 말은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서요. 정숙은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돈께선 여유로우시니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아직도 애들 키우고 바쁘게 살아야 하니 영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들 구경하고 가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물로 드릴게요. 정숙과 소연은 더 이상 대놓고 비아냥 거릴 수 없었고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수는 그들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손주와의 소통,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다. 며느리와 사돈의 태도와는 달리 손주 민식이는 할머니인 영순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민식이는 영순이 만든 팔찌를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만든 거야. 정말 멋지지? 어느 날 민식이가 영상통화로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학교에서 장기자랑이 있는데 할머니가 만들어준 목걸이를 하고 나가도 돼요? 친구들이 할머니가 최고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영순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손주의 진심 어린 사랑은 그녀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식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식이가 멋지게 나가야지. 할머니가 특별히 더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줄게. 손주를 통해 전해진 이 사랑은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들은 점차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손주가 최고죠? 동의하시나요? 화해의 순간.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뵐게요.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이제부터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은 영순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명절날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영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위해서 만든 특별한 목걸이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식이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리 소연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영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자.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랜만에 웃음 가득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명절날의 화해 이후 영순의 삶은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만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첫 작품입니다. 저도 한때는 두려움과 실패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 작은 작품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고객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점차 그녀의 브랜드는 단순한 주얼리 회사가 아닌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고객은 영순에게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힘든 시기를 견디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자신과의 대화. 어느 늦은 저녁 영수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문 앞에 놓인 스팸 세트를 보며 홀로 울던 그날의 영순. 그녀는 그때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덕분에 지금 나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결국 자신을 성장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그녀의 강인함과 열정을 만들어준 밑거름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확산. 영수는 이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와 협업하며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싶어요. 모두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런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성공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삶의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순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용기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나요? 혹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영순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주얼리 디자이너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며 더욱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놓아 주세요. 다음번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아름다워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노후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구독을 누르면 최신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응원의 소리예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같은 연배분들께 함께 들어보자고 하시는 의미로 전달되어 진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